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윤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저희 협회에서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인원 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좀 다양한 행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이제 맥주 문화 협회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맥주 세미나를 좀 본격적으로 열려고 하고요. 분기별로 맥주 관련 주제들을 하나씩 잡아서 세미나를 좀 하려고 해요. 물론 첫 번째 초청 인원은 저희 정회원, 그다음에 비오도슨트 회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면 자리가 나면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도 좀 티켓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맥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좀 전문성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맥주 테이스팅, 맥주 스타일, 푸드 페어링, 이취 뭐 요런 이제 맥주의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협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안 했었는데요. 맥주 인문학에 좀 치중한 강연이나 강의들을 좀 해왔는데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세미나 형식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유료로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맥주 인문학도 다시 조금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맥주 인문학 강연들을 예전에는 이제 매월 오픈 강연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매월 하기엔 좀 힘들 것 같고 저희도 분기별로 한 번씩 1년에 4번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맥주 인문학 강연 혹은 강의들을 준비를 좀 하려고 해요. 뭐 이런 강연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뭐 컨퍼런스도 10월 달에 다시 좀 하려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크래프트 맥주 관련된 스터디도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희 협회가 아직은 대외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크래프트 맥주와 맥주 산업에 대한 스터디를 꾸준히 해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다시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연말 정도에 세미나나 포럼을 통해서 그러한 결과들을 조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기획은 되게 원대한데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바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 고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 바이에리셔 만호프 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중요한 역이라고. 예, 이게 독일에서 가장 오래 보존된 역입니다. 중앙역. 예전에 굉장히 중요했던 역이고요. 이제 여기 이 베르리셔 반호프를 이제 99년에 이제 뭐랄까요? 이제 역으로서는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을 레스토랑을 만들어요. 이제 라이프치 음식과 맥주를 만드는 레스토랑으로 바꾸는 리노베이션 작업이 시작되는데 이때 들어온 게 바로 그 오리지널 라이프치 거 고제입니다. 99년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고제 두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곳인데요.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바이오리셔 고제, 그러니까 오리지널 라이프치 거 고제, 라이프치 거 고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리터구추 고제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리터구추 고제 같은 경우는 틸로 야니헨이라고 하는 분이 라이프치 여행 중 우연히 고젠셴케에서 마신 고제에서 매료돼서 홈브루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제에 대한 고대 문헌들을 탐구했고 마침내 고제에서 그 창고에서 고제를 만드는 것을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이프치 오리지널 고제인 리터구츠 고제의 후손인 아돌프 괴데케 그 위에 말씀드렸죠. 괴데케 그러니까 리터구츠를 만든 그 괴데케 손자인가 후손인가 하여튼 정확히 모르겠는데 후손이에요. 예, 후손을 만나서 리터구츠 고제를 다시 부활시키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리터구츠 고제가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이 두 브랜드가 현재 라이프치 고제를 대표하는 곳이에요. 이 바이러시 반호프 같은 곳은
누가 들어왔냐면은 안드레아스 슈나이더라는 브루어리가 들어와서 고제를 양조하게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 85년에 고제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했던 고드한 교수의 고제를 OEM 생산해 주던 곳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슈나이더라는 대표가 이 고제의 문화적 가능성을 꿰뚫어 보고 이쪽에 들어와서 이제 바이러시처 반호프 고제 브루어리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라이프치히를 2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고제를 마시러 갔습니다. 뭐 두 번째도 고제를 마시러 갔죠, 당연히. 첫 번째 고제를 마시러 갔었어요. 2017년이었는데요. 이때 첫 번째 갔던 곳이 바이러시처 반호프 고제 브루어리였어요. 이 라이프치히에 도착을 해서 고제를 마시려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가봤더니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놀랐죠. 물론 이렇게 정보는 조사하고 갔지만, 그래도 뭐 구시가지 쪽에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많은 레스토랑들이 있거든요. 펍도 있고, 그쪽에 가서 앉아서 맥주를 시키면 고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고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갤러리아 백화점이에요. 갤러리아 백화점 지하 1층에 가면 그 지역 맥주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고제를 찾았는데 거기 맥주 코너에 고제가 없어요.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봤죠. 야, 고제 맥주 있냐? 그랬더니 직원들이 모릅니다. 고제 맥주가 뭔지. 그때 깨달았어요. 고제라는 맥주가 라이프치히에서도 주류가 아니구나. 일종의 전통주와 같은 개념이구나를 그때 깨달았고,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가면 또 여러 가지 고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은 2017년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계획을 그냥 바이러시 반호프 고제 브루어리로 가기로 했죠. 진짜 예쁩니다. 그 전철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그 되게 멋진 건물이 보이는데, 그 건물 옆에 그 역 건물처럼 딱 보여요. 그 건물 옆에 써 있습니다. 가스트하우스 바이러시처 반호프 고제 브루어리라고 써 있습니다. 들어가서 고제를 마셨고요. 이쪽 그 라이프치히 고제 같은 경우는 저 그때 고제 처음 마셔보는 거였거든요. 뭐 미국 크래프트 고제 말고 진짜 라이프치히 고제를 처음 마셔보는 거였는데 음료수 같았어요. 지금도 이제 그 느낌이 계속 기억이 나는데, 고제라고 하면 특히 이제 미국 크래프트 고제를 마시면 짠맛이 도드라져요. 뒤쪽에 올라오거나, 처음부터 느껴지지 않지만 짠맛이 나중에 마시는 도중에 느껴지거나 마시고 난 다음에 확연히 혀에서 느껴지는 게 이제 미국 크래프트 고제인데, 이 라이프치히 고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짠맛이 안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알코올 도수가 4도대 중반인가, 그런데 음료수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코리안더 시드 향이 느껴지긴 하지만 또 신맛은 강하지 않아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봄에 한강 같은데 피크닉 가서 음료수처럼 마실 수 있는 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마셔보기 전까지만 해도 고제는 굉장히 시고, 그리고 뭐 짠맛도 나고 뭐 그렇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라이프치히의 라이프치히 고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저번에 이제 베를리너 바이세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시럽을 타서 먹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종의 이제 향신료나 허브 같은 것들을 같이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독일의 맥주, 뭐 맥주 순수령, 이것과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럽을 탄 고제를 아예 팔기도 하고, 뭐 민트 같은 허브를 타서 먹기도 하는 어떤 예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독일의 맥주 문화와는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상해왔던 고제의 모습과도 역시 다르다
있다라는 것들을 현지에서 느꼈죠. 그냥 뭐 피크닉 가서 뭐 음료수처럼 마실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터구츠 고제는 양조장이 자기 양조장이 없어요. 그 리터구츠 고제 같은 경우는 일종의 OEM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 양조장이 라이프치히 시내에 없습니다.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터구츠 고제를 만드는 양조장은 가지 못했고 대신에 이제 오네베덴켄을 갔죠. 이 오네베덴켄은 뭐 그 고제를 마시러 라이프치히에 가면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죠. 이곳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고제가 다시 20세기에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도한 박사가 이 흔적을 보고서는 다시 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고덴쉔케 오네베덴켄 같은 경우는 또 구시가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곳은 구시가지 처음에 말씀드린 곳은 구시가지 일단 관광 이제 장소 같은 곳이고요. 시청을 중심으로. 근데 이 오네베덴켄 같은 경우는 전철역에서 내려서 한참을 또 걸어 들어가야 되는 동네였어요. 그냥 동네. 그래서 찾아가기가 그냥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쉽게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는 어떤 길 같은 곳이 뭐 그렇게 아주 프렌들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그냥 일반 그 뭐랄까요, 독일 가스트하우스 같아요. 예, 독일 펍이에요. 딱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뭐 특별히 고제를 파는 곳이라고 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름은 고젠쉔케라고 적혀 있죠. 오네베덴켄이란 뜻은 이제 뭐 주저 없이 이런 뜻도 있지만 뭐 생각 없이 뭐 이런 뜻도 있다고 해요. 누구한테 들었냐면 여기 매니저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옆에 계신 임영용 원장님하고 둘이 같이 갔거든요. 둘이 같이 가서 오네베덴켄에 앉으니까 거기에 있는 매니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고제를 또 한두 개 시키지 않고 메뉴판을 보니까 리터구츠 고제도 있고 라이프치히 고제도 있고 몇 가지 고제, 두 개의 고제가 일단 있어서 시켰고 또 하나가 이제 오네베덴켄 고제가 있어요. 오네베덴켄에도 고제가 당연히 있죠. 여기서 여기서 계속 명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같이 시켰더니 매니저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양인이 라이프치히의 동양인이 거의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구석에 고텐쉔케까지 와서 고제를 여러 개 시키는 걸 보니까 뭔가 자기도 좀 궁금했나 봐요. 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니 그때 이제 머리가 빡빡이셨는데 몸은 굉장히 건장하고 키는 좀 작으시고 사진 같이 좀 찍었어야 되는데 그분하고 사진을 못 찍었어요. 하여튼 매니저가 오셔가지고 너네 어디서 왔니?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왔어. 그랬더니 뭐 역시 좀 너네 좀 이상한 애들이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보면은 우리 동양인이 가끔씩 오는데 보면 다 한국인이야. 고제 먹으러 와. 그래서 우리 되게 신기하게 생각한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제를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고제 때문에 왔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고제가 라이프치히에서 이렇게 유명한 맥주거나 항상 즐겨 먹는 맥주는 아니다. 약간 전통주의 느낌인데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아 왔다. 근데 최근에 고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미국 크래프트 씬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분이 아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맥주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크래프트 씬에서 이런 것들을 재발견하고 또 해외에서 오히려 주목을 끌기 시작하면서 오리지널을 사람들이 찾게 되고 사람들이 라이프치히에 와서 고제를 먹는 어떤 현상이 2017년도에 최근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영향을 받아서 자기네들도 좀 더 고제 맥주를 좀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고 근처에 있는 작은 양조장들에서도 고제를 조금씩 생산하고 있다. 이걸 점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고제, 그러니까 오리지널 맥주가 오히려 크래프트의 영향을 받아서 크래프트가 재발견을 해서 다시 오리지널에 주목받는 현상이 여기서도 생겨나는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리너 바이스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고제도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리터구츠 고제를 이제 시음을 했고요. 리터구츠 다 비교 시음을 한 거죠. 리터구츠 고제, 라이프치거 고제, 오네베덴켄 고제 세 개 다 비교 시음을 한꺼번에 했고요. 역시 이제 오네베덴켄 고제 같은 경우는 신맛이 아주 강하지도 않고 뭐 고수시향이 아주 강하지도 않고 짠맛이 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라이프치거 고제보다는 조금 더 센데 리터구츠 고제보다는 약한 느낌이었어요. 리터구츠 고제는 이제 국내에도 있기 때문에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리터구츠 고제 같은 경우는 신맛도 되게 세고 브레트 향도 강하죠. 그리고 고수씨 향도 있고요. 스파이시한 향도 있고, 근데 상대로 짠맛이 그래도 다들 강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 소금이라고 하는 NaCl이 실제 우리 미각에서 짠맛으로 도드라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트륨 양이. 그래서 소금을 적당히 넣으면 짠맛보다는 다른 맛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금을 음식 만들 때 이제 넣기도 하고, 또 안 좋은 향들을 가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조미료라고 볼 수 있죠. 맥주에도 마찬가지예요. 맥주에서 만약에 아무리 짠맛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짠 맥주라고 하더라도 짠맛이 강하게 도드라지면 마시기 힘들어요. 그리고 고제강, 처음에 이 고제를 만들었던 고제강도 아마 미네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짠맛이 입에서 도드라질 정도로 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제 맥주를 마시면 그렇게 짠맛이 강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아메리칸 이제 크래프트 씬에서 만들어진 고제들은 짠맛이 느껴지는 고제들이 꽤 있거든요. 신맛도 되게 강하고, 아무래도 크래프트 씬에서 재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특징들을 또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독일에서 마셨던 라이프치히에서 마셨던 고제들은 짠맛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어가 되어 있고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니저님께서 뒤에 양조장도 살짝 구경시켜주고 이렇게 많이 좀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재밌는 공부가 됐고요. 2020년에 다시 라이프치히를 갔는데요. 그때는 이제 괴테가 파우스트를 쓴 그 레스토랑에서 고제를 마셨습니다. 그 파우스트를 쓴 거기서 마시는 고제는 이제 오리지널 라이프치거 고제였고요. 역시 뭐 똑같죠. 뭐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음식하고 먹으니까 뭐 굉장히 음료수처럼 이렇게 반주해서 먹을 수 있는 좋은 맥주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프치히에 가서 느꼈던 건 그렇습니다. 고제가 다시 재해석되고 있고 또 활성화되는 그런 시점에 있구나. 제가 예전에 이제 맥주 공부한다고 해외 맥주 책들 뒤져보면은 고제는 정말 조그맣게 나와 있었던, 이거는 이제 독일의 전통 맥주고 뭐 짠맛이 좀 내는 맥주고 이렇게 해서 박스에 조그맣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라진 맥주야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아니죠. 요즘 맥주책들을 보면은 고제가 굉장히 크게 나오기 시작했죠. 역시 이제 크래프트 씬, 미국의 크래프트 씬에서 이제 시작된 그런 현상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래프트에서 다시 오리지널로 관심이 옮겨지는, 그래서 다시 오리지널도 활성화되면서 그 오리지널도 역시 다시 크래프트화되는 뭐 이런 재밌는 현상들이 이제 베를리너 바이세나 고제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고제 할 얘기들이 조금 더 남았어요. 제가 책도 아직 안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고제 같은 경우는 그 몇 가지 좀 재밌는 그 내용들도 있어서 다음 시간에 잠깐 고제를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른 맥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오늘 맥주 뉴스를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다음 시간에 맥주 얘기를 좀 더 길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난쌤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